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순서는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재열 교수님이 박달지 예술마을 주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를 하신 뒤에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달지 예술마을 조성사업 용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명현 제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염재만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임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정인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수님들만 내부에 계신 분들은 소개를 안 드리고요. 그 용역을 수행하신 두 분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건축 인테리어과 조희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과 이재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재열 교수님께서 용역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1차 중간 발표에 이어서 미진한 점을 포함해서 2차 중간 보고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연구 개요는 배경 및 목적, 제한, 연구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한강 웰빙, 영상문화, 관광 휴양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 기간이 길어지면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보내는 현상 및 여가시장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천은 10경의 여러 가지 관광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박달재는 제2경에 속하고 박달재 역사성과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달재 주변으로는 자연 휴양림, 박달재 휴양림하고 청소년 수련관,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대점, 그 다음에 그 휴양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시에서는 고품격 문화 창달, 창조적 교육 지원 등의 시정 방침을 갖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문화 및 예술 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주변의 관광 휴양, 이런 것들과 함께 제천의 이 박달재 중심으로 문학과 예술이 어우러진다면은 이 박달재의 의미가 좀 재창조되고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박달재 예술인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박달재의 명소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으로는 문학, 음악,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시나리오가 집필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그 다음에 박달재의 관광객들에게 그런 전시라든지 또는 어떤 그 이미 작가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탐방하거나 이런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작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학 작품을 통한 제천과 박달재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예 작품을 통해서 박달재와 제천의 이미지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이미지가 재창출되어서 가치를 유발할 것이고요. 제천의 이미지도 더불어서 상승할 것입니다. 제천의 문예 및 공예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 마을을 통해서 각종 문학 관련 행사, 세미나나 낭독회, 테마 축제, 문학, 전학생들의 교류 활동, 연주회가 이룰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달재라는 자연경과 함께 예술인 마을도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조성한다면 그 자체로도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 경쟁력이 도시 경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술지에서는 1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4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이 문화 투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지향 및 기대 효과입니다. 박달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예와 공예에 대한 체험과 벌거리를 제공하자. 문예 창작, 목공예 체험, 목공예 전시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달재 명소로서 건강한 창작 공간을 조성해서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공간을 만들고 시민 참여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자.
그 다음에 제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문예 및 공예 작품 제작을 통해서 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박달재 역사성을 토대로 박달재의 의미를 재창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가요 속의 박달재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문학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의 어떤 소망과 기원을 담아서 이곳을 우리 제천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지화 시킨다면은 그런 것들도 향후 후대에는 박달재가 꼭 가요사에 있는 그 한 지명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학과 이 제천시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곳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문화활동 통해서 지역민의 문화 욕구의 청량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박달재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연구의 제안입니다. 연구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동해안과 원방리 산 1-1 지역이 되겠고요. 전체는 보존관리지역이며 보존 산지가 있고 주보 산지인데 지금 저희가 예정을 갖고 있는 이 대지는 예정 부지는 준보존 산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3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이제 가정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010년 완료되는 걸로 잡았고요. 예정 사업비는 약 25억 정도가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조경과 토목 등을 조성하는 데 투여될 것입니다. 연구의 내용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개발 목표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후에 여건 분석, 사례 조사, 기본 방향, 그 다음에 그 박달재 예술마을의 기본 계획, 사업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여건 분석입니다. 여건 분석은 입지 환경에서 관련 법규 검토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지 환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이 청소년 수련원이고요. 여기가 박달재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국가요사 기념관이 들어설 예정지고요. 지금 저희가 예술인 마을로 지금 정하고 있는 부지는 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글자에는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있고 그 위로는 뮤전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현재 박달재에서는 접근이 요 광장 휴게소를 거쳐서 약 4km에 이르기 4km 정도 와야지 예술인 마을에 도달할 수 있고요. 뮤전 포레스트에서는 이 광장 휴게소에서 한 5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은 시내 중심에서 약 15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요 휴양림에서는 접근 경로가 좀 멀고 요쪽이 교통이 이쪽 그런데 요 제한사항 중에 하나가 요쪽 박달재 휴양림 요쪽 방향에 있고 요 위로도 있습니다. 원래 예정 부지는 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에서 요 경로를 동선을 이어주면은 가요사 기념관뿐만 아니라 예술인 마을로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많은 휴양림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근데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휴게소에서 틀어준 음악이나 이 성황당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밖에 없었는데 이 기념관이나 예술인 마을 조성되면은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나 좀 체험하거나 보거나 박달재를 좀 더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술인 마을 부지를 조금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도에다가 사진을 좀 엎어서 겹쳐가지고 보이도록 했고요. 여기가 지금 박달재 휴게소 위치입니다. 여기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이 예정 부지를 조금 더 현황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단 휴게소 쪽에서 내려오면서 이 바라보는 경관은 요 A 사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도로변에 예정 부지가 위치하게 있고요. 그 예정 부지 위치로 와서 그 진입 부분을 바라보는 요 B 그림 위치를 보게 되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도로에서 보게 되면은 거의 처음에는 평지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요 C 방향을 보게 되면은 C 방향 요겁니다. 평평한 대지에 그 직경 한 16cm, 2cm 이내가 되는 소경목 정도의 그 나무들이 한 5m 크기로 이렇게 듬성듬성되어 있고 좀 평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요 위치에 진입해서 조금 올라간 여기 부분에 분묘가 하나 있습니다. 묘지가 하나 있고요. 또 올라가면 잘 조성된 묘지가 있습니다. 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도 묘가 하나 있습니다. 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공예 체험관, 창작공간, 요 위에 문예 창작관을 조사한다면은 이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묘는 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묘는 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창작공간, 두 개의 창작공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이장을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 우측으로는 아주 작은 개울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아주 깨끗한 물들이 흘러서 이 아래 농업 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침 간 김에 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이 물이 굉장히 농업 용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물이 오염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었고 향후 계획에서 그런 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밑에 분묘 가운데 위에 분묘가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다 나무가 이미 제거되어서 공간적으로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의 하루 온종일 해가 드는 아주 남향으로 조망도 좋은 형태입니다. 이 좌우 거리는 약 60m,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위쪽에 문예 창작 공간까지 위치의 거리는 약 110m. 그래서 대략 저희가 예정해 도면을 완성해서 도면을 통해서 결정한 부지 면적은 약 6,348제곱미터, 약 1,92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연 환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부, 그 다음에 중앙부, 상부의 식생 현황은 뭐 소경목, 좀 중경목, 그 다음에 좀 완만한 경사, 그 다음에 이미 그 묘들이 분포되어 있음으로써 좀 이렇게 평지나 이미 나무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획물이 흐른다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시청의 협조를 구해서 알아본 바로는 하수관로가 예전 부지 진입 도로에서 하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의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오수 처리 시설이 필요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인문사회 환경입니다. 제천시 인구 통계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노령화 지수가 약 105.8%로 우리나라 77.7%의 평균을 아주 높이 상회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에 비해서 청소년 인구가 적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젊은 층이 지방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문화적 낙후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제활동 인구의 16.6% 농업, 임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령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인 이하의 사업체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고, 100인 이상 사업체는 굉장히 적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이나 인구 유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대신 장점으로는 수려한 자연 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천의 비전이나 슬로건도 자연 치유나 건강 행복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문화활동이 중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냐면은 이 제천시가 향후에는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농촌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조사한 논문에 가면은 고령화라든지 소득 불균형이 농촌 발전의 장애로 꼽았고, 젊은 층이 농촌을 기피한 이유는 낮은 소득과 문화복지 시설의 낙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올해 2월 20일 취임사에서 특별히 이제 21세기는 문화가 분명히 시다, 문화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에 많은 인구들은 아니지만 이 인구들이 문화와 복지, 그 다음에 이런 관광과 여러 가지 시에 추구하는 시경과 어우러져서 아주 만족도가 높은 이런 도시로 탈바꿈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천의 관광 환경입니다. 제천에는 크게 관광 번역이 월화권, 청풍호권, 의린, 박달권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월화권, 청풍호권에 비해서 의린, 박달권은 조금 체험이나 볼거리가 부족한 형편이고요. 특히 박달제를 중심으로는 더욱더 이 체험과 볼거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박달제는 해발 453m 위치하고 주변에 휴양림과 여러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린 박달권은 현재 관광기능과 농업기능으로만 국한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 기능이 추가되어서 관광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번역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달재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좀 더 발전하면 좋겠는데 이런 문화 기능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린 박달군의 체험 볼거리를 조사해보면은 박달재에서 좀 먼 곳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박달재 주변에는 현재 박달재 목각공원, 원서문학관, 자양명당 이렇게만 저희 제천시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원서문학관은 박달재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옥탑관 시인 개인이 이제 활동하고 지금은 연로하셔서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정하고 있는 부분은 박달재 관광단지는 취소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요사 기념관이라든지 박달 예술만이 적용된다면은 이런 문화 부분들이 체험과 볼거리로서 또 해서 이 박달재를 중심으로 좀 더 볼거리가 문화 체험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밑에 보시는 사진은 요 박달재 목각공원하고 휴양림, 수령관, 일손 프레스입니다. 이런 주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관광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은 훨씬 더 박달재가 명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계획입니다. 제천의 시정 슬로건은 건강 휴양 도시고요. 시정 방침은 친환경 관광, 고풍경 문화 창달, 창조적 교육 지원입니다. 이 박달재의 주변에 이 수련관이라든지 이 예술인 마을 통해서 교육과 그 다음에 문화 활동, 그 다음에 그 휴양을 통한 휴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 볼거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면은 분명히 박달재는 명소화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규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지목은 임야가 되어 있고요. 총 면적이 32만 9천여 면적 제곱미터인데 이 중에서 중보산지 예전 부지를 포함한 부분이 2만 3천 약 4,401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이며 준보전산지입니다. 완구둥지고요. 약 3연급 치수나 소경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급시설은 인접도로, 수도 공급시설, 가스관이 공급되어 있고요. 이비시설은 하수관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 지자체 의한 개발인 경우 오수처리시설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수와 분유가 같이 병합되어 정화조 설치할 때 거기에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정화된 물이 다시 자연 정화를 거치도록 이렇게 몇 단계를 그 부지 안에 넓으니까 해서 배출시키면은 굉장히 깨끗한 물로 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 법규 검토 사항입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해당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면은 중보산지 안에서 행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획 관리 지역으로 해야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 본 사업의 그 건축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전관리 지역으로 하지 않고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랬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지에 대한 이장이 하부와 상부 쪽에 분묘 2기가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차 조사 때는 사례 중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쟁점 사항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해서 여러 문학관이라든지 어떤 특정 작가를 정주시킨 문예 공간, 그 다음에 그 임시로 단기간에 머물다가 가는 그 토지문학관처럼 임시 정지형 문예 공간이라든지 자립형, 종속형 등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예술인 마을은 문예 작가 1명, 그 다음에 공예 작가 1명을 유치해서 그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하면서 이 박달재 문화활동을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은 저명 작가 상주에 따른 지역 홍보 및 그로 파생되는 스핀 효과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작가가 이제 오래도록 한 사람하고 두 군데니까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주 작가가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따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 출연금 확보가 이제 어려울 것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작가를 대상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쟁점상으로는 역시 이제 유명 작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가 좀 고려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작가의 그 문학 장르, 그 예술 장르에 따라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창작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작가가 오더라도 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작가들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작가 특성에 맞는 건축 공간이 구성인데 물론 자기 개인 집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건축물을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들이 고려한 거는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 공간 구성과 내용이 갖춰져 있으면은 작가들의 거주나 작품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고 또 문화활동, 시민들의 문화활동에도 충분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 기본 방향, 각 그 기능별 소요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지역의 인지도 제고 및 제천의 명소로서 박달재를 널리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문화와 교육에 대한 체험의 기회 장소, 청소년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장소로 이 박달재 예술마을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강점은 이제 박달재가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주변 시설과 연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장소적, 자연환경적 배경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약점은 작가의 부재나 그 다음에 접근성이 조금 취약할 수 있다는 것, 청소년들이 문예 공예에 관심도가 낮고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게임에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쪽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노력이 가미되면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겠죠. 그 밖에 기회나 위협 사항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 대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의 국도 위에 들어오면은 여기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요. 이 첫 번째는 이제 공예 창작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6m 소방도로로서 6m를 확보해서 올라가서 여기도 주차 공간이 있고 여기에는 문예 창작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경사도는 약 16% 정도 되고요. 여기가 공예, 여기가 문예 창작 공간 이런 경사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수 하수 얘기를 했었는데 정화조를 1개, 2개 설치하더라도 이걸 타고 내려오면서 이쪽 공간에서 자연 정화 처리시켜서 이제 배출하게 되면은 깨끗한 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예 창작 공간은 저 위쪽에 있는 것입니다. 밑에는 사무실이나 관리실 또는 문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쓸 수 있고요. 여기에 세미나실. 그 위에는 2층은 요 평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가의 집필 공간, 그 다음에 거주 공간,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작가들이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게스트룸 같은 것들이 조성되어 있고요. 남양이 굉장히 조망이 좋기 때문에 이 2층 위쪽 테라스 공간은 조망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공예 창작 공간입니다. 1층 부분은 공예 창작실, 공예 체험실,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이 예술인 마을에는 별도의 공중 화장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공예 창작관이 가깝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이 화장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2층은 이제 작가 공간, 여기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도 건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침실 게스트룸이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제 조감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되겠고요. 공예 창작 공간, 공예 작가의 거주 공간, 또 올라가서 여기가 위에 1층의 그 세미나 공간, 위에 작가 거주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소요 공간 및 규모입니다. 문예 창작 공간, 저 위쪽에 있는 것이죠. 1층, 2층에서 합계가 약 70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예 창작 공간은 1층, 2층에서 합계가 684.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화 계획 및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방안에서부터 타당성 검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방안입니다. 개발 행위에 의한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준보조산지인 23,000여 평방제곱미터 안에 사업 예정 부지가 충분히 6,000여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소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는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 절차는 용도적 변경, 그 다음에 이러한 위해 방지 환경 등 계획서를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은 설계에서 공사, 부대 비용, 그 다음에 구매 이전비를 현재 목표는 위아래 두기지만 가능하다면 전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기를 다 이전하는 걸 해서 총 사업비는 25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구매 이전과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2015년에는 1단계로 위쪽에 있는 문해 창작 공간부터 조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3차년도에는 공해 창작 공간이 조성이 되는 걸로 이제 가정하였습니다. 사업화 방안과 이제 지원 조달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주체는 제천시 단독 개발이 될 것이고 기타 정부재정 지원 사업의 어떤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했지만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는 남이섬입니다. 춘천에 있는 남이섬인데요. 옛날에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일본에 한번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러면서 드라마 촬영지로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 이제는 춘천시가 이제 체험 장소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김치 만들기를 체험하고 있는 일본 관광객들입니다. 이와 같이 드라마나 이런 문학에 한번 소개되어서 알려졌을 때 계속적으로 파급되어 있는 문화 가치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